선생님, 저 투석실 나갈 땐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왜 집에 가다 쓰러진 걸까요? 투석실 현장에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투석 환자분들 방금 전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응급실 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대단히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대부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익숙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도 투석이 끝날 때 혈압이 120 정도로 나와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시다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셨는지 그대로 기절하면서 앞으로 넘어지셔가지고 턱을 7바늘이나 꿰매고 오셨더라고요. 그분도 처음에는 끝날 때 괜찮았는데 왜 이러지? 정말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야 혈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약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집에서는 뭘 재고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시 배우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절대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석 환자가 모르고 반복하는 위험한 행동 3가지를 꼭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도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 중 무엇이 위험한지 알 수 있고 응급실 갈 수 있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뭘 보고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그 투석 후 위의 증상 겪어보신 분 계신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둘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투석이 끝났다고 바로 안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투석이 끝날 때 혈압이 괜찮게 나오면 이제 괜찮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투석 환자분들은 끝나는 순간 수치만 괜찮다고 해서 그 뒤까지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특히 투석 후에는 몸 안 수분 변화가 있었고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순간 혈압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휠체어에서 내릴 때, 체중 재러 갈 때,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눈앞이 핑 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바로 움직이는 게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문제는 투석실 안에서보다 그 다음 움직일 때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석이 끝난 뒤에는 무조건 서둘러 움직이는 것보다 내 몸 상태를 한 번 더 보는 게 먼저예요. 어지럽지는 않은지, 식은땀은 없는지, 메스껍지는 않은지, 다리에 힘이 풀리지는 않는지 이걸 먼저 보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참지 말고 지금 어지럽다, 일어나면 핑 돈다 이렇게 꼭 말씀하셔야 해요. 괜히 유난 떠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가 넘어져서 다치는 일을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혈압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입니다. 투석 환자분들 중에는 투석 끝나고 나면 원래 좀 어지럽고 기운도 없고 처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눈앞이 흐려지고 앉았다 일어설 때 휘청하고 그리고 의외로 하품이 계속 나는 것도 저혈압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품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아시는데 투석 후에는 이런 변화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때 집 가서 쉬면 괜찮아지겠지, 늘 이랬으니까 괜히 말하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렇게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혈압은 그냥 불편한 증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다치거나 머리나 턱을 다치거나 상태가 더 나빠지는 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이동하시는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평소 기립성 저혈압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참는 게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석 후 몸이 보내는 신호는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빨리 알아차리고 말하는 게 관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같이 가야 하는 게 기록입니다. 혈압은 한 번 재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떨어졌는지 찾는 5단 노트처럼 기록하셔야 해요. 언제 어지러웠는지, 투석 후 얼마 만에 힘이 빠졌는지, 집에 가서 다시 쟀을 때 어땠는지, 약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어땠는지 이런 게 쌓여야 원인을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혈압약은 빼야 하나요? 오늘 낮았는데 약 먹지 말까요? 그런데 이건 느낌만으로 본인이 임의로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집에서 잰 혈압 흐름과 기록을 가지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보셔야 해요. 그래서 더더욱 느낌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슴 통증이나 숨참 같은 이상 신호를 참아보는 건데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슴이 아픈데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숨쉬기 좀 힘든데 아침까지 참아볼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앓다가 밤새 혼자 끙끙 앓다가 아침에 투석실로 오시거나 119를 불러서 아침 일석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응급실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괜히 갔다가 별일 아니라고 하면 민망할까봐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까 싶기도 해서. 그런데 투석 환자에게 가슴 통증, 숨참, 갑작스러운 흉부 불편감은 가볍게 넘기실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증상이 다 큰 문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집에서 혼자 판단하고 버티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갑자기 숨이 차다, 가슴이 조인다, 답답하다, 식은땀이 난다, 평소와 다르게 숨쉬기가 힘들다, 누우면 더 불편하다, 이런 증상은 그냥 참고 지켜보자는 식으로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다니는 투석실이나 병원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상황에 따라 바로 진료가 필요한지 판단을 받으셔야 해요. 투석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컨디션 저하와 정말 위험한 신호가 겉으로는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정도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평소와 다르면 확인한다,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맞아, 나는 식단도 그렇고 집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막막한데 이 생각 드셨다면 고정 댓글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남겨둘게요. 제가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보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고민들 기준으로 무료 저염식 레시피 전자책도 준비해뒀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받아가시고 여러분은 요즘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든지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실 건 3가지입니다. 첫째, 투석 끝나고 바로 안심하지 않기. 둘째, 어지러움, 식은땀, 메스꺼움, 그리고 하품처럼 몸이 보내는 저혈압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기. 셋째, 가슴 통증이나 숨참은 참아보지 말고 평소와 다르면 확인하기. 투석 환자에게 위험한 건 큰 실수보다 익숙해서 그냥 넘긴 행동들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 3가지만 바꾸셔도 다치는 일, 응급실 가는 일, 위험한 신호를 놓치는 일을 줄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본인이 겪었던 위험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